대망의 전자. 전자를 통한 산화 환원 반응. 원래는 이 산화환원 반응은 이 여름방학 특강에 원래는 뺐었어요. 그래서 교재에 없었던 거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 얘도 빼지 말고 넣자 해서 추가로 더 넣었으니까. 그다음에 원래는 오늘 그거 하려고 했었어. 중화반응의 테스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려고 했는데 오늘 조금 해서 하고 얘도 하고 중화반응 문제도 같이 풀게끔 문제 세팅해 놨으니까. 자, 이제 전자에 대한 산화환원 반응인데 일단 먼저 결론 먼저 가도록 할게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산화반응은 전자를 잃어요. 잃으면서 반응하면 산화반응이다 라고 하고, 환원반응은 전자를 얻으면서 반응하면 우리는 환원반응이다 라고 합니다. 얘가 메인일 수밖에 없는 게 산소를 가지고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화석연료의 연소를 터치할 가능성이 제일 농후하고, 그 다음 그 정도로 끝내버리고는 이 전자의 산화환원 반응이 메인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알고 가주셔야 되는 부분이, 다시 우리 1주차로 넘어가자. 1주차로 무엇이냐면 주기율표. 일단 주기율표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원자 번호를 반드시 알고 가주셔야 된다라는 거.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를 복습하는 중이에요. 복습. 양성자의 개수를 그 원소의 고유 번호로 정했다라는 거. 근데 원자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이라서 그 전자의 개수도 동일하다라는 거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다음에 들어가는 게 또 누가 있냐면 바로 18족 원소. 18족 원소인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를 즉 누구? 헬륨,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아르곤 이라는 아이고, 이 아이의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20, 18. 절대 잊지 말라고 부탁드렸어요. 그 말의 뜻은 양성자의 개수가 2개, 10개, 18개가 되기도 하지만 전자의 개수 2개, 10개, 18개가 되기도 합니다. 살짝 나왔으니까 여기서 비활성이라는 말 뜻은 활성, 변화를 안 하는, 변하지 않는 기체, 같은 말로는 안정한 기체. 왜 얘가 안정하냐면 전자가 2개였을 때가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고, 10개가 됐을 때도 안정한 상태가, 18개일 때가 전자가 2개나 10개나 18개였을 때가 가장 안정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얘기하는 거지. 까진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우린 그래도 좀 배웠으니까 옥텟. 이게 여기 거를 잘 해놓으면 통합과학에 있는 산화환원은, 중학교에 있는 산화환원은, 아니 중학교에 있는 화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있는 화학은 엄청 쉬워져요. 굉장히 깔고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 자, 옥텟 규칙. 자, 한번 써볼게요. 아는 거지만 비활성 기체가 아닌 원소들이 있어요. 이 원소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 여기서 배치라는 말은 의미는 없어. 그냥 개수로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가지기 위해서 그 전자를 어떻게 한다? 잃거나 얻으려고 하는 거. 얻으려 한다라는 거. 이걸 말이 너무 기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래서 이렇게 전자를 잃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어. 그럼 말이 길어. 아, 우리 줄이자. 금속 원소라고 하기로 하자. 그 다음에 전자를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해. 그러면 우리는 얘를 비금속
원소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자 번호를 알면 이 10, 18이 되기 위해서 버릴 건지 얻을 건지가 다 튀어나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바로 다시 쓸 수 있어. 전자를 잃으면서 반응하는 건 산화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전자를 잃어서 옥텟 규칙을 해, 아 얘는 산화 반응을 했어 라고 바로 직결적으로 내려올 수가 있지. 얘는 얻어서 비금속이 됐어, 얻어서 얘가 됐어, 전자를 얻으면서 변했어 라고 해서 얘는 환원 반응을 했어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시켜서 그대로 끌고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시험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또 하나, 주기율표가 나왔으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이온화 경향 순서. 이 주기율표상에서는 전자를 잃어요, 전자를 얻어요,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면 이 이온화 경향 순서는 일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다 금속이야. 금속이야. 근데 금속의 반응성 차이. 자, 요걸 다시 한번 좀 써볼게. 금속의 반응성 차이. 자, 한번 써볼 테니까 보세요. 금속의 반응성이, 자, 금속의 반응성이 커 라는 말이 있을 거고, 금속의 반응성이 작아 라는 말이 있을게요.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의 뜻은 금속이 뭐 하는 건데, 금속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애인데 그렇게 하면 변한 거잖아. 그게 크대라는 것은 전자를 어떻게 한다? 전자를 잘 잃어요. 산화 반응이 잘 돼요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금속의 반응, 말을 풀면 되게 쉬워져요.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걸 금속이라고 해. 반응이라는 건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속이 전자를 잃어서 변했어. 그게 크다라는 건 전자를 굉장히 많이 잘 잃어서 잘 변했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금속의 반응성이 작다라는 말의 뜻은 전자를 잃어버려서 변하는 게 작아 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이거에 어떤 개념을 쓰냐면 반대적 개념을 써요. 반대. 살짝 쓸게. 반대적 개념을 써서 이번에는 금속의 반응성이 작다라는 것은 전자를 잘 얻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그래서 얘는 무슨 반응을 해? 환원 반응을 잘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온화 경향 순서의 기본은 일단 금속이라고 하는 거에서 출발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금속, 비금속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금속, 비금속을 전체 다 얘기했다라면 여기서는 금속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리는 애 잘 잃어버려, 잘 안 잃어버려가 아니라 잘 잃어버려? 그럼 너는 얻어야 되는 거야. 넌 잃어야 돼, 너는 얻어야 돼.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 순서를 먼저 또 잡아보도록 쓸게요. 칼라마 알아 철 리, 주납, 수구, 수은, 백금, 금. 그리고 근데 왜 수소는 왜 자꾸 모든 책이 다 똑같아? 수소는 가로를 쳐준다? 왜냐? 지금 금속 갖고 얘기하는 중이지. 수소가 금속이야? 수소는 금속이 아니야. 근데 수소를 넣어줘야 돼. 왜냐하면 여기 수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은 웬만해서는 버리는 쪽이고 금속이 이쪽은 금속이긴 금속인데 웬만해서는 얻는 쪽이에요. 자, 근데 이건 잊어버려도 되고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 다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의 반응성이 증가합니다. 이번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금속의 반응성은 감소합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반응성이 크다, 증가한다, 커진다. 아, 얘는 산화 반응을 한다. 어디로? 왼쪽으로 갈수록 산화 반응을 잘하는 거가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작다라는 건 얻는다의 개념이니까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환원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이. 자, 두 번째 메시지로 갈게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상대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마그네슘이 있어요. 그리고 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리가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둘 다 철이긴 철인데 누구를 만날 거냐면 마그네슘을 만날 거야. 그러면 얘가 어디가 있어? 이온화 경향 순서상 왼쪽에 있고 얘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산화 반응을 하고 얘가 환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철이 똑같은 철이긴 한데 구리랑 결합에 관여할 거야. 그러면 이온화 경향 순서상 철이 왼쪽에 있고 구리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가 왼쪽에 있고 얘가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얘가 산화 반응을 하고 얘가 환원 반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철이다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환원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산화 반응도 할 수 있어요. 상대성인 거야. 오케이. 자, 이거 필기하시고 두 가지 시험 볼게요. 주기율표를 시험 볼 거고 이온화 경향 순서를 시험 볼 거예요. 필기하시고 두 개 시험 볼게요. 띵동.